무역실무 과목 기본 강의 시간입니다. 처음 이렇게 기본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무역실무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좀 오늘 OT 시간을 좀 가질 예정이고요. 먼저 이제 기본 강의 시작할 때 좀 많이들 걱정하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무래도 또 다시 한번 기본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말 노베이스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생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무역 실무 어떤 과목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강의 계획표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강의 대비 계획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무역 실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역 실무라고 한다 그러면 관세사가 되려면 이제 너무 기초적인 과목이죠. 저도 무역학과 출신으로서 좀 진짜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도 관세사가 되고 나니까 좀 이렇게 생소한 부분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역 실무 과목 너무 그런 기초적인 거라서 관세사 시험 빼고 차라리 FTA 뭐 이런 거를 넣자. 요즘에 뭐 트럼프 이런 거 화두가 되고 있는데 FTA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네, 그런 그 원산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무역 실무를 모르면 정말 모든 그 흐름이 좀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고 띄엄띄엄 아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역실무 과목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 종료까지 이렇게 처음에 계약 성립부터 종료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과목인데요. 관세법이나 관세율표, 뭐 관세평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딱 그 관세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그 관세평가는 그 법 안에 있는 관세평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는 거고 협약과 함께, 그죠? 근데 또 관세율표는 그 안에 또 관세율표, 그 물품에 대한 어떤 물품이 있고 어떤 세번을 가지고 있고 또 세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하잖아요. 좀 약간 뭐라 그러죠?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부분적인 부분을 딱 다루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역실무는 전체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는 바다와 같은 과목이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굉장히 좀 너무 이게 접근하기가 너무 힘든 과목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이 과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또 왜 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과목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이런 좀 좋아하게끔 좀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무역 실무라는 거는 이제 기초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다 말씀드렸고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과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전체적인 성립과 이행과 종료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목차를 보면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먼저 이제 좀 OT 시간이니까 어떻게 강의 계획을 할 건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강의 계획표를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교재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까지 전체에다가 포함되는 과목이죠. 파트 1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 무역의 기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죠. 무역의 기초가 또 있을 것이고 무역의 계약 여기는 이제 이행, 성립, 성립하고 이행의 부분 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쪽까지 다 이행의 부분일 거예요. 여기까지 또 종료의 부분일 거고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립, 이행, 종료 이런 식으로 파트가 크게는 나눠져 있습니다. 네, 덩어리채로 그 사이사이에 있는 파트들이고요. 이렇게 순서로 나갈 겁니다. 기초와 계약 처음에 이제 배우고 거기에 대한 협약들도 배우고 이행에 대한 협약들 그리고 결제 그리고 무역 신용장 그리고 거기에 또 따르는 종속 계약들 무역 운송이 필요하죠. 당연히 보험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체 다를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를 마지막으로 해서 플러스로 우리나라 법의 대외무역법 그래서 그 관세법을 배우고 있지만 대외무역법 전체적인 무역을 다 아우르는 이런 법이기 때문에 대외무역법을 또 공부를 할 것이고요. 이런 무역이 생기면 당연히 외환이 수령하고
또 그리고 지급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죠. 외환이 당연히 이제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외국환 거래법도 같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개념을 좀 이렇게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무역 실무를 배우고 거기에 우리 과목은 이거 한 4교시인데 뭐 대무역법하고 외국환 거래법 이것까지 같이 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과 함께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또 정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만이 공부하실 때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흐름을 안다는 생각으로 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년 좀 계획을 좀 볼까요? 26년 계획 이제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앞에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했지만 전체적인 계획을 먼저 짜셔야겠죠. 우리가 26년도 시험이 목표잖아요. 요거를 대비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할 텐데 보시면은 기본과 대외 외환으로 나눴어요. 무실 기본과 대외 외환. 지금 뭐 6월, 7월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쓰긴 썼는데 이제 기본 강의 학원 커리큘럼만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사실 맞아요. 학원 커리큘럼이 제일 좀 최적화돼가지고 이렇게 좀 짜여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학원 커리대로 따라가시면 되게 좋으시긴 한데 그래도 자기 스스로 그런 어디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다. 어디까지는 내가 문풀을 풀어서 또 암기를 하겠다.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암기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베스트일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학원에서도 이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10월 달까지 뭐 1월 달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거잖아요. 여기 이 6월부터 뭐 4, 5, 6, 7, 8, 9 이때까지 가을까지는 좀 우리가 기본 심화라고도 하죠. 기본이나 심화를 계속 돌리기도 하는데 기본 심화 이렇게 나누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때는 정독을 해가지고 이 모든 과목 우리 무역실무 과목 기본 강의를 계속 전체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뭐 당연한 말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는 거 당연하지라고 하지만 저희가 말하는 이해는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넘어가는 게 이해가 아니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를 다 이해를 하겠다. 이때가 시간이 굉장히 널널하고 많거든요. 이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이때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문풀 시간에도 다 이해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가면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때까지 가면은 다른 애들은 다 이미 돼서 이제 완기할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여기 부분이 이해 안 됐다 하면은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때도 이해해도 괜찮지만 네? 그런 거를 제가 막기 위해서 불안감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독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대외무역법은 이제 같이 아무래도 대외화는 조금 양이 무역실무에 비해서 작으니까 이때에 마지막쯤에 같이 해가지고 진행하면서 심화랑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법령 위주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문풀이죠.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 문풀. 이거는 어떻게 진짜로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푸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실 거예요. 지금 뭐 좀 성격이 급하시면은 여기서 지금 바로 문풀을 쓰면서 지금부터 손에 익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되게 의욕도 넘치시고 그러신 분들 제가 또 너무 좋은 자세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문풀을 뭐 같이 하면서 병행하는 분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지금 전에 기출문제 뭐 CISG에 몇 조를 써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 그 조항도 모르는데 몇 조를 써라 쓰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조금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되면 문제를 딱 보면 여기서 나오는구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한 번씩 봐주시면 좋아요. 뭐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기출 같은 거를 봐주시는 건 좋은데 보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본 시간에. 예, 기본에는 계속 그냥 이해하시고 내가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쓰는 게 좋겠구나라는 것을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는 게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는 거의 문제풀이는 진짜로 써보는 거. 내가 어떻게 써서 또 좌절도 해봐야 되고요. 이때 어떻게 써서 뭐 어디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아는 거는 진짜 쉽지만 그거에 대해서 쓰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이때는 거의 그런 것들을 거의 위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중요한
건 저는 여기다가 쓰는 것도 중요한데 암기식 이런 것들 암기식을 여기서 다 탄탄하게 잡고 가야 돼요. 이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암기식 제 생각에는 이때도 암기식을 해도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때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때 암기식 완성을 해놓자. 네, 요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때 전체적으로 나의 그 노트나 이런 그 기본서나 이런 암기식이 좀 완성이 돼 있으면 불안하지가 않죠.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는 때에 그때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계속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외우고 여기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나가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암기식을 때가 좀 이거는 좀 안 외워진다 하면 다른 암기식으로 변경을 하던가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들 여기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거는 비슷하게 대회랑 외환이랑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런 계획을 좀 세우시고 시험 때까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원 커리를 따라오시면서 저랑 같이 진행하시면은 이대로 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 방법은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죠 방금 그래도 제가 키워드를 좀 적었는데요. 기본 과정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흐름과 그죠?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정독이 필요하다. 뭐 뻔한 얘기지만 정독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본 과정에서 저는 그 교재에서 여기서 제가 썼죠. A부터 Z까지 꼼꼼히 이해하면서 읽어 나가라. 이거 너무 뻔한 얘기라고 당연하지 이렇게 하시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교재 보시잖아요. 읽기 싫은 거는 이거 나중에 읽어가지고 넘어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이 시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1부터 2페이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읽었어요. 네,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뭐 전체 페이지를 전체 다 읽고 거기 밑에 그 선생님들 참고용으로 이렇게 참고 써져 있거나 각주 이런 거 있죠. 각주들은 조금 너무 힘든 것들은 좀 넘어가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까지 좀 다 읽었거든요. 처음에 이해할 때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각주나 이런 것들 다 이해를 돕기 위해 썼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교재 A부터 Z까지 꼼꼼히 이해하면서 읽어 나간다는 태도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전체 정독이 필요합니다. 그 나의 정독과 남의 정독이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정독은 진짜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읽는 것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당연하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수님께 질문을 해도 되지만 또 읽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놨다가 더 이해해보다가 왜냐면 교수님께 물어봐도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렇게 빠르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자기가 이렇게 알아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또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그 공부를 하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체크해놨다가 꼭 질문을 하세요. 이런 것들은. 네. 질문을 꼭 하시고 그리고 간단한 내용은 암기식으로 정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조금 이를 수도 있어요. 사실 일러서 다른 분들께서 지금 뭐 암기하지 말고 지금 뭐 이해해라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저는 살짝 욕심을 살짝 불어보는 거는 뭐 무역의 특성 같죠. 그 무역의 특성이 뭐 이런 너무 쉬운 거잖아요. 무역의 특성 뭐 나오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혹시나 무역의 특성을 쓰시오라고 했을 때 이 무역의 특성을 암기식으로 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고 전체 뭐 국제법을 사용하고 이런 특성들이 1, 2, 3, 4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살짝 암기식을 미리 좀 정리를 하면서 이런 것들 무역의 특성은 지금이라도 외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내용들이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암기식을 조금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좀 작업이 쉽겠죠. 그래서 쉬운 것들은 지금 이런 것들은 살짝 이렇게 이 구조화를 이렇게 해놓자 이렇게 하자는 방향으로 제가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라서 전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이제 풀었잖아요. 작년에 풀었지만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풀 거예요. 그렇게 풀면은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지 감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감이 잡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이제 나만의 암기식이 계속 여기서부터 구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CISG나 윈코텀즈나 이런 부분은 이런 식의 암기식으로 내가 구조화해서 외우겠다. 요 작업을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쓰는 작업도 같이 하는 거고요. 다양한 문제 풀면서 그 답안 작성 방법이나 어떻게 쓰는지 익숙해지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제 수업을 작년 이번에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제가 연습하는지는 제가 그 팁을 좀 드리거든요. 시험장에 가서 여기다 어떻게 쓰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적어서 어떻게 써라 풀어나가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풀이 시간에는 거의 이런 작업을 계속 할 거고 암기식을 구축하는 암기식을 써놓는 그런 작업 그리고 단거나 나의
나의 이제 계속해서 외울 책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이 시기에 반드시 질문을 해야 돼요. 이때 넘어가면은 이제 그냥 외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때 반드시 질문을 하고, 그래도 여기서 이해가 안 되면 외우는 거예요, 무조건.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시험이 가까이 왔는데. 네. 그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적 이해와 내용 간의 연결 작업이 필요하다. 요거는 문제풀이 과정을 하면서, 물론 문제풀이 과정을 하면서 이거는 또 기본 강의 하면서도 같이 가셔야 돼요. 왜냐면은 뭐 이때는 뭐 이렇게 이행을 배웠는데, 이때 이게 운송과 그 신용장과 뭐 운송 파트에서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이어지잖아요. 운송 서류, 뭐 신용장의 제조권 같은 것들, 이런 게 이어질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머릿속에서 연결하는 거죠. 뭐 이걸 어떻게 뭐 쓰라는 게 아니라, 이어서 쓰라는 게 아니라, 심화적으로 하면서, 이런 운송 파트에 이런 것들, 이런 운송 계약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 신용장에 이런 식으로 제조권에 나오는구나, 이러이러한 조건이 또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죠. 제가 뭐라고 했죠? 그 무역실무는 띄엄띄엄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집중적으로 보는 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거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보는 것들, 네,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역실무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구글맵으로 위에서 조망하듯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그 중국 같은 거 여기에 상해 있고, 여기 베이징 있고, 여기 뭐 이렇게 홍콩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구글맵에서 보시면은 딱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역 실무도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더 아셔야 되고, 거기에 연결하는 방법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과정은 뭐 계속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죠. 본격적인 암기에 돌입하는 단계고요. 실전처럼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암기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약한 부분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거. 써보다가 이 부분에서 막 안 나온다 이러면 그런 부분을 계속 보완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OT는 이런 식으로 또 끝이 났고요. 문제풀이 과정, 뭐 기본 과정 이런 거 같이 하실 텐데 같이 좀 따라오시면 좀 좋겠습니다. 한번 지금 보시고 제가 끊었다가 다시 그 기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